중요 사건 두 번째. 네, 교수님. 요거 이제 좀 다뤄볼게요. 이거 읽어봤죠? 네. 아니 결혼을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그 전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살해한 거예요. 미래의 시어머니. 물론 뭐 반대하니까 시어머니가 될 일이 없겠지.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정상 들어갔다면 미래의 시어머니가 될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죠. 어? 미래의 엄마죠. 근데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요. 네. 불까지 질렀어요. 왜? 방화 살인범입니다. 왜 40대 여성인데. 그리고 아마 그 어머니. 네. 사망하신 분은 편의점 운영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어머니는 선하게 잘 사시는 분인 네. 것 같은데. 아들은 30대래요. 네. 그러니까 여자가 한 10살 더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 입장에서는 한 10살 더 먹은 며느리 싫었겠지. 그러니까 반대했겠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렇게 수도 불 지르고 했을 정도면 어머니의 촉으로 그렇지. 그 그럴 수도 있어요. 성격상 좀 상황은 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근데 이제 개요를 좀 보면요. 네. 이게 2011년도 사건이에요. 딱 10년 전 사건이네요, 교수님. 12월 달에 새벽인데 네. 저 광주시 서구에 있는 한 편의점인데 네. 손님이 들어갔다가 편의점이 불 나가지고 가니까 막 와 불이 하고 손님이 뛰어나온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불은 한 30분 만에 꺼졌다고 그래요. 네. 근데 문제는 편의점 안쪽에 창고 있죠. 거기에서 한 중년 여성의 시신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편의점 주인 그 어머니예요. 네. 화재로 숨진 줄 알았어요. 그 수사로 당시에는. 처음에 처음에는. 네. 그런데 나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머리에 둔기를 맞고 뭉툭한 둔기를 맞고 숨진 걸로 밝혀졌고요. 네. 그러면 이건 살인한 다음에 불 지른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둔기로 맞은 건 그렇죠? 나왔으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 그러면 겁니다. 당시 경찰이 둔기로 맞으면 교수님 그냥 강도 편의점이니까 강도일 수도 있고 강도 가능성 많이 뭐 원한일 수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우발적일 돈이 수도 없어지진 않았어요. 그럼 강도는 아니겠네. 그 돈이 없어진 거는 아니었기 때문에 이게 강도도 아닌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죠. 네. 이 상인들 주변에 있는 상인들 얘기에 따르면 편의점 주인은 그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예. 보통 그 편의점 안에 창고 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아유. 그러면 바꿔서 얘기하면 네. 그 편의점 주인이 24시간 계속 일 못하니까 알바생 두잖아요. 네. 알바생이 일할 때는 쉬시고. 집이 있어서 간 게 아니고 안쪽에 들어가서 거기서 생활을 한 거야. 그거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네. 혹시 그 방 안에서 생활한다는 걸 알고 온 사람이 아닐까? 창고 용도가 아니라 그 안에 또 방이 있는 잠이 걸 있다는 알고. 거는 예. 잠잔다는 걸 알고 있지 않을까? 예. 요렇게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경찰이 용의자를 추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아는 지인이나 뭐 그 그렇죠. 상황을 아시는 분을 추진을 네. 받겠네요. 그래서 이제 당일 오전 3시경에 아마 이거 CCTV하고 옆에 목격자가 얘기한 것 같아요. CCTV는 어차피 편의점이 잘 돼 있잖아요. 잘 돼 있어요. 네. 03시경에 검정색 코트하고 마스크를 착용한 어떤 키 작은 여성이 들어왔었다는 거예요. 코트하고 마스크. 그리고 알바생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검정색 코트 입고 키 작고 마스크한 여자가 쏙 들어오더래. 일반적으로 편의점 들어오면 물건 사러 나는 보고 있어도 안에 막 들어가잖아. 그렇죠. 물건 고르러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쑥 들어가 버리니까. 쑥 들어가니까 예. 뒤쪽에서 물건 뭐 고르나 보다.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랫동안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상하네. 가봤더니 그 여자가 창고 안쪽에 있는 창고에서 확 뛰어나오더라는 거야. 예. 그리고는 안에 불이 났다고 이제 부 소리를 지르면서 빠져나갔다는 거야. 그 여자가 불야하고 뛰어나갔다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경찰 입장에서 볼 때는 유력한 용의자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근데 이제 종업원 얘기 들어보면 약수통을 들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자가. 약수통을 들고 있어서 어디 갔다가 뭐 사러 온 거냐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약수통에 기름 넣은 거 기름이네요, 그냥 100%.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알바생 이나물질. 네. 검정색 코트와 마스크를 착용했고 플라스틱 통을 소지하고 있었고 네. 불이야 하고 창고에서 뛰어나온 여자니까 이 얘기 알바생 얘기만 들어봐도 이거는 그 여자가 불을 지른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창고 안쪽에 어머니가 잠자고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아예 목적을 하고 들어갔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 알바생이 거기 그 알바로 있는 동안에 그 여자 한 2번 정도 봤대요. 두 번을 봤다고요? 보고. 예. 말투라든지 그래서 인상착의 알고 있었고, 네. 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2번을 봤는데 그 뭐 물건 사러 온 거예요, 교수님? 아니 뭐? 그거는 이제 그거까지는 얘기를 안 하는데 아마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그러면 여자는 이미 일단 CCTV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불은 이제 났고. 동선 파악하려면 CCTV 까는 수밖에 없어. 인적상 물론 저 인상착의도 파악을 하려면 봐야 네,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아마 CCTV를 깐 것 같고요. 네. 그것도 그 CCTV는 거기 편의점에 불나고 그랬으니까 연기 때문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또 그 근처에 있는 동선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여자가 뛰어나와서 저 달려갔으니까 네. 인근에 있는 CCTV까지 싹 까가지고 이제 범행 이 사건 발생 직전에 그 여성 발견을 한 거죠. 아, 그래 도망가는 거나 들어오는 게 다 그렇죠. 찍힌 거네요, 교수님. 인근에서 흰색 쇼핑백 들고 다니는 모습도 나왔고, 네. 편의점 내부에서 모습도 나오고, 네. 도주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러면 뭐 이거는 뭐 거의 검거하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검거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건강하는 건 건강한 거지만 왜 그랬나가 중요하네요, 이 사건. 그렇죠, 그렇죠, 이거.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 저 편의점 주인 아들이 왔을 거 아니에요, 이제. 네. 엄마가 예. 그 살해됐으니까. 네. 편의점 아들이 CCTV 보여줄 거 아니에요? 네. 보자마자 바로 범인 지목해버렸어요. 아는 사람이다. 전 동거녀다, 그 여자. 아, 나하고 전애인이었다. 동거했던 여자다. 아, 결혼 얘기까지 나왔던. 그 여자가 특이한 걸음걸이에 체형도 뭐 좀 다르대요. 네. 딱 보고 확실하다. 이거 네. 나하고 동거했던 여자. 예. 특이한 걸음걸이에다가 신체 체형을 보니까 40대 여성 그 여자 나하고 전에 동거했던 여자 맞다. 그러면 한 2년 정도 동거. 2년 정도. 그럼 뭐 사실상 부부가 이거는 사실혼 관계라고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뭐 동거했었다는 거예요. 동거하던 사이였다니까 하고 있나 봐요 현재. 예. 그죠. 거의 사실혼 관계 비슷하게 있는. 저 부부 관계로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엄밀하게 하면 그러면 그렇게 동거하고 있으면 시어머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만 부정을 한 거지 안 했을 뿐이지. 법정형만 법률혼만 안 했지 어떻게 네. 보면 살고 있는데 예. 그 내가 살고 있는 남자의 어머니면 시어머니나 마찬가지야. 시험만 맞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 여자를 왜 새벽 3시에 겨들어와가지고 아유. 창고에서 둔기로 살해하고 불을 지르고 도망가냐고요. 그러면 경찰이 이제 추적을 뭐 하겠네요. 당연하죠. 그냥 예. 바로 잡았죠, 어디다 이 여자. 잡았어요, 교수님? 경기도 화성 가가지고 12시간 후에 경찰이 이 여자 체포했어요. 아, 그러면 광주에서 광주에서 범행을 한 거고. 경기도 그러면 광주에서 불 질러놓고 사람 살해하고 경기도 화성으로 온 거예요. 꽤 먼데. 예. 그러면서 이 여자는 경찰이 잡으니까 자기 그 시간에 계속 집에 있었다. 알리바이를 광주가 안 갔다 무슨 뭘로 소리 입증해요, 하냐. 알리바이를? 그러면서 증거를 딱 제시하는데 뭐예요? 자기 주인집 딸이 놀러와고 새벽 4시까지 그날 같이 술 마셨다. 주인집 딸이. 딸이 놀러와서 예. 자기 집에서 예. 그 같이 술 마시면서 놀았고 화장실 불도 자기가 켜주고 뭐 이런 거 다 있으니까 저 주인집 딸한테 물어봐라. 나 광주 가서 불 지른 사람 아니다. 예. 사람 죽인 사람 아니다. 예.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저기 그 딸은 딸 그러면 이제 저 주인집 딸 얘기 이제 네, 들어봐야 될 거 확인하겠죠. 아니에요. 네. 근데 그런 사실 없어요. 아, 그런 사실이 없어요. 네, 네. 딸은 그런 일이 없었다 네, 얘기한 네, 거죠. 네. 거짓말한 거네, 그럼. 거짓말한 거예요. 이제 그것도 걸리는 데다가 네. 사건 발생 직후에 이 40대 여성을 광주에서 불질러 놓고 택시를 탔던 모양이에요. 저 전라도 광주에서. 광주에서. 네, 그리고 택시 타고 네. 경기도 화성까지 올라왔으니까 그 시간상 그게 맞죠. 대중교통수단 다른 건 없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새벽 3시에 불 지르고 뛰어나왔으면 뭐, 경기도 화성까지 자기 차가 없으면 자차 없으면 네. 자기 차가 없다면 대중교통 이용할 거는 택시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아마 수배를 했는데 택시기사를 찾았어요. 아. 택시기사 얘기는 네. 40대 여성 자기가 태워줬다. 네. 광주에서 저 경기도까지 3시간 넘게 그 정도 데려다 걸리죠. 줬다. 네. 그 여자가 이 여자 봤다. 네. 몸에서 그때 차 탔을 때 기름 냄새 났다. 아, 불났을 때 기름 냄새 났다. 그래서 기분이 진짜 자기가 좋지 않았었다. 그 탄내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택시기사분들 막 기름 냄새 나는 사람 손님 와서 앉으면 그거 잘 안 빠져요. 택시 안에서. 그렇죠. 싫어해요. 예. 그래서 얘기하면서 그리고 이 여자 목적지까지 가는 도중에 네. 기름 가스가 좀 부족해서 네. 어차피 택시비로 계산할 거니까 이 네. 여자가 그
가스비 그거 연료비 그 여자 신용카드로도 결제를 했다. 내가 없으니까 네. 그 얘기까지 나온 거예요. 그럼 뭐 그냥 완벽하게 나왔네요 지금. 그러면 이 정도면 이 여자는 이건 그 오리발 내밀 수 있는 부분이 네.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범행 수법 자체도 이미 네. 검거 같은 거 될 거라는 걸 어떻게 보면 생각도 못한 여자 같기는 해요. 너무 허름하잖아요. 알바생이 있고 알바생이 있는데 들어갔고 알바생이 보는데 뛰어나면서 도망갔고 또 CCTV 편의점에 명백히 깔려 있고 네. 이 여자는 애초부터 이게 검거 안 될 거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굉장히 허술하죠. 그렇죠. 너무 하술하다가 너무 과감하네요. 교수님.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여자가 범행한 건 확실하잖아요. 경찰 네, 입장에서. 네, 네, 네. 그러나 범행 동기는 차지하죠. 동의 찾아야죠. 동기 없으면 또 골 때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탈던 남편의 엄마인데. 네. 그 봤더니요. 네. 사건 발생 그 전이에요. 1년 전. 네. 2010년 3월 달에 이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데서 아마 이 아들 30대 남성하고 40대 이 여성이 네. 6살 차이라고 그러네요. 예. 서로 호감을 가져갖고 금세 깊은 사이로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만난 지 몇 달 안 돼갖고 이제 이 여자가 아마 이혼녀였던가 봐. 3살짜리 또 애도 있어. 아이도 있고요. 이거를 이제 편의점 그 남자의 엄마가 알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팔팔 뛰었겠죠. 교제 못하게. 그 아드님은 이제 초혼이신데다가 이제 아이도 없는 30대 뭐 중반밖에 이혼 안 경력도 됐고. 없고 네 전혀 없으시고. 그러니까 엄마가 팔팔 뛰면 반대하고 아들한테도 아마 이제 어머니가 막 난리 치니까 본인도 싫었겠죠. 그래서 이제 여자한테 관계 이제 그만 청산하자. 어머니가 반대하니까. 어머니 반대하고 너 애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다른 여성하고 이제 결혼을 좀 준비를 해왔대요 남자가. 아 결혼을 하긴 해야 되니까 또 새로 만나셨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아마 이별 통보를 받고 편의점에 그러니까 아까 알바생도 한 2번 봤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편의점에 찾아와가지고 어머니하고 막 사정을 했나 봐. 아 좀 허락해달라고. 사랑하니까 살게 해달라고. 그런데 어머니 뭐 절대 찬성 안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감정도 있었던 거고. 네. 그 당시 그 즈음에 이제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결혼하려고 외국인하고 이제 결혼하려고 해외를 갔었던 것 같아요. 결혼 하셔야 되니까 어머니 결혼하라 하고. 그 사이에 이제 여자가 막 편의점 몇 번씩 찾아와갖고 남자가 이제 국제 결혼한다고 외국 가서 선보니까 네. 편의점 몇 번씩 찾아와갖고 허락해달라 뭐 그러고 사정하고 그랬는데 엄마는 그냥 냉정하게 딱 잘랐지. 이제 아들 지금 해외 보낸 거 아니야. 네. 어머니가 또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있죠. 예. 그럼 반대하니까 이제 이 여자는 이제 좌절했다는 거고요.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생각한 게 이 어머니가 편의점 안쪽에 사는구나. 네. 요걸 이제 아마 염두에 뒀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교수님, 그러면 그냥 갈라서도 되잖아요. 솔직히 나랑 인연이 아니다. 이 여자 입장에서는 엄마한테 반감 엄청 가진 거고. 그럼 또 국제 결혼까지 한다고 하니까는 또 국제 결혼한다고 남자가 외국 가버리니까 그 사이에 이제 계속 와서 사정을 몇 번 했단 말이에요. 사정을 편의점에. 몇 번 하셨대요. 좀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근데 기회가 되나요, 이게? 엄마 입장에서는 찬성 안 하죠. 그렇죠. 예. 그죠? 예. 내 아들은 총각인데 3살짜리 아들까지 있는 6살 연상의 여자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손자까지 물론 또- 사랑이라는 거는 뭐 그거보다 더한 조건, 악조건이라고 네. 서로 좋으면 하는 거지만. 네. 근데 이 경우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아마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감정 품고 네. 너 편의점에서 자지. 네, 그래서 이제 아마 흉기하고 그 둔기죠, 둔기. 예, 둔기. 그다음에 경유를 준비해가지고 그 약수통 같은 걸 하나 들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경유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 약수통이면 교수님 꽤 많은 다량의 유류겠네요. 아니 작은 약수통. 작은 약수통으로. 그거 들고 와서 그냥 둔기로 때리고 아마 불을 지른 것 같아요. 아유 어떡해. 그러면 어쨌든 계속 자기는 아니었다. 나는 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뭐 앞뒤가 안 맞는 사람이니까 계속 말도 안 되는 오리발 내밀죠. 부인을 계속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택시 기사가 자기 그 야밤에 태워주고 화성까지 올라오면서 자기 카드로 네. 여자 카드로 가스 충전한 것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네. 그거 당연히 경찰이 가서 확인했겠죠. 네, 네. 누구 카드인지. 네. 그랬는데도 매출 전표까지 다 있는데. 네. 그래도 유류 냄새 난다는 근데 것도. 저 훔쳐가갖고 누가 결제한 거라고.
잃어버린 카드라고 오리발 내밀고 여자. 와 대단하다. 그다음에 화성에 있는 집으로 가게 된 경위하고 이동 수단을 얘기했네. 네. 자기가 2011년 12월 7일 날 04시 반에 집에서 나와서 택시를 타고 네. 백양사로 가려고 비엔날레까지 갔다가 네. 마음을 돌려서 다시 터미널로 갔고 거기서 버스를 아이고. 타고 수원까지 갔다가 수원에서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간 거다. 거기 이게 복잡해. 그러니까 뭐 이건 이 말이 안 되죠. 이거 다 어차피 다 확인되는 거잖아요. 예. 버스 타, 예. 이제 그러면 저기 택시 탄 거 그 기사님 얘기 자체를 부인하는 거네요. 다 부인한 거죠. 그럼 본인이 이제 그러면 당일날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광천 버스 터미널에서 버스 타고 경기도로 올라갔다며요. 네. 그럼 그 버스 터미널에 본인 CCTV에 나와야죠. 다 당연히 나오죠. 가서 거기는. 경찰이 확인하니까 안 나와요. 티켓팅한 것도 다 나오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요. 아유. 티켓팅 안 나오지 당연히 택시 탔으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그거 거짓말. 그다음에 또- 본인이 그 집에 있으면서 그 집주인 딸하고 새벽 4시까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 딸은 그런 사실 없다는 거예요. 일찍 집에서 잠잤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내가 볼 때 굉장히 허술해요. 허술해요. 다 거짓말인 거. 그러니까- 금방 뽀록나는 그냥 거짓말 그때 그냥 막 생각나는 대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경찰 입장에서 열이 받으시니까 저 뭐 검찰도 마찬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뭐 이렇게 증거를 다 해갖고 거기서 그냥 막 그 난도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희 다 깨졌죠 지금 말한 것처럼. 다 깨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깨부셨죠 뭐. 뭐 어떻게 했어요? 택시 기사 버스 택시 기사 돈 줘가지고 카드 줘가지고 그거 한 거 나왔죠. 예. 그다음에 터미널에서 찾다 오는데 CCTV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 예. 경찰이 입증해버렸죠. 예. 거기 다 들이댄 거예요. 아. 그다음에 주인 집 딸하고 새벽 4시까지 술 먹어서 광주 간 적 없다고 그랬는데 주인 집 딸 조사한 거 다 나왔죠. 예. 그런 사실 없다는 건 일찍 잤대잖아요. 뭐 이런 거 다 해가지고 경찰이 다 거짓말한 거라고. 기소해버린 아이, 거죠. 그다음에 그럼- CCTV도 다 나왔고요. 그러면 이게 교수님 얘기로 그 괘씸죄라는 거 있잖아요. 이제 법정에서 괘씸죄는 아니 뭐 괘씸죄를 떠나가지고 자우지간 다 부인하면 좀 나쁘게 보지 않아요, 교수님? 나쁘게 재판에 보는 건 가보셔서 많이 경찰이 나쁘게 가보셨잖아요. 보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법원에서 판사가 나쁘게 보면 상당히 이거 이제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도 그 얘기했더라고. 교제 반대한다는 이유로 예. 살인하고 방화까지 이건 큰 죄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범행 수법 자체가 엄청나게 잔혹한 거 아닙니까? 네. 반사회적인 범행이라고 네,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살인, 현저건주물 방화죄, 네. 그 무기징역 때려버렸어요. 어? 무기징역이 그 제대로 맞은 거죠. 이거. 형량 제대로 예, 나왔네요. 어떤 이유에서도 합리화될 수 없고 반사회적 범행이라고. 그럼 그 법원에서 이제 핵심적으로 이렇게 무기징역을 쉽게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때 판사님이 뭐라고 주로 핵심적으로 얘기하신 게 뭐예요? 피해자의 취침 시간, 취침 그다음에 시간에. 취침하는 장소 이거 사전에 파악했고 네. 맞잖아요. 예, 범행 장소. 그다음에 파악했고. 경유를 미리 준비했잖아요. 예, 범행도. 불질르려고 아예 작정한 거예요. 예, 예. 그 계획적이고 그다음에 범행을 하고 난 다음에 범행을 은폐하고 계속 억울하다고 오리발 까잖아요. 예, 이건 예. 반성 안 하는 거잖아. 판사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형이죠. 딱 무기징역이죠 이게. 어? 제대로 그냥 나쁜 짓을 했지만 예. 재판이나 수사에서도 아주 그냥 그렇죠. 아예 무덤을 그냥 안에 팠네 그냥. 거기 이제 항소까지 했어요. 이거 또 너무 항소했어요? 세다는 거야. 아이 너무 뭐야 세다. 그래. 시험 어? 친정 시험을 주게 자기가 뭐 11월 20일경부터 2011년도 11월 20일경부터 다리가 많이 아파갖고 걷기가 네. 힘들었기 때문에 네. 걸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편의점 들어가서 그런 범행을 할 리가 없다고 이 여자 내가 볼 때 좀 이상한 것 같아. 조금 정신 상태가. 그러네요. 네. 뭐 이런 거 등등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항소했는데 네. 항소심에서 이거 봐도 좋겠습니까? 아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범행 미리 계획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도 안 하고 그러니까 중형이 불가피하다. 네. 다만 무기징역 주는 이유는 사형감이라는 얘기예요. 네. 보살필 딸이 있다. 물론 뭐 의미는 없어요. 무기징역 사는 사람이 뭐 보살필 딸을 뭘 생각을 해요. 네. 뭐 면회라도 하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또 항소심에서는 또 20년으로 감형을 시켜줍니다. 근데 너무 낮춰졌다. 그게 그죠? 교수님 저는 솔직히 사람을 죽이는 행위도 나쁜 행위인데 불까지 질러. 그 사람한테 불을 질렀다. 이거는 쓰레기죠. 아무리 이 어떤 이유로든 말도 안 되는 얘기지. 항소심 판사 생각은 3살짜리 딸이 있는데 엄마를 무기징역 때리면 걔를 누가 돌보냐?
그러니까 20년 까준다. 그런데 누가 3살짜리 돌봐. 딸이 20년 지나면 23살인데 걔가 뭘 의존하고 자시고 하냐고. 지금 누가 돌봐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20년 주나 예. 풀어주지 않는 이상은 예. 3살짜리 딸 돌볼 수는 없잖아요. 20년이면. 네, 네. 근데 무슨 뭐 3살짜리 딸을 돌볼 사람이 없는 거를 참작해서 무기징역해서 20년으로 까뱅해준다? 에이. 나는 어떤 때는 아이 이거는 참 판사님들의 어떤 그 감경 사유를 듣다 보면 좀 너무 황당하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아니 애가 이 정도 상황인데 또 바르게 크겠어요. 엄마가 그러니까요. 키워도 이런 범행을 안 저질렀어도 이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죽이는 판인데. 그래서 이 여자는 제가 볼 때는 하여튼 20년으로 지금 이제 그러면 또 확정 판결- 대법원까지 또 간 거예요. 갔어요. 확정됐어요. 아이고 참 고물한다. 네. 상고심의가 자동으로 가는 거니까 이 정도는. 어. 그래서 결국 이 여자는 저 대법원 상고도 기각됐죠. 했지만 당연히 상고 기각가지고 그냥 20년 살아라 원심 이렇게 된 확정. 건데 어차피 딸은 지금 3살인데 돌보지 못하는데 무슨 딸 때문에 감형을 해준 게 이상해요. 이건 잔인한 수법이거든요. 잔인하죠. 둔기는 사실 이게 망치거든요. 네. 세상에 어떻게 보면 같은 여성이고 한때는 자기가 같이 살았으면 시어머니가 될 어머니가 될 사람인데 네. 그 사람을 둔기로 공격해서 살해하고 그 다음에 증거인멸하려고 거기다 불까지 질르는 이렇게 잔혹한 방법을 썼는데 3살짜리 아들이 있다 해가지고 2심 가서 20년으로 감형해줬다? 이 아드님 충격이 얼마나 크셨겠어요. 이 아들은 진짜 아유, 이거 유족분은 너무 말은 안 하는데 날벼락이죠. 날벼락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가 여자 하나 잘못 만난 것 때문에 네, 네. 어머니가 그냥 사망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유를 자책을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저 사람 만나도 우리 엄마가 돌아가셨다 그런 생각 할 수밖에 얼마나 없는데. 저 자괴감 느끼고 죄책감 느낄 거예요.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유족분이. 요 사건 아유, 안 됐네요. 비극적인 그런 비극이네요. 사건이에요. 네. 결혼 반대하는 전 남친의 모친을 둔기로 살해하고 방화까지 했던. 근데 제가 교수님 하나만 첨언을 하면 이 여성 자체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럴 거예요. 네, 왜 정상은 그러냐면 아니에요. 자기가 범행을 해놓고 증거를 다 갖다 다 들이대는데 말이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거 빡빡 우기잖아요. 우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이게 원래 본 성격이거든요. 고유정이 비슷해요. 예, 이 사람이 이게 자체가 본 성격이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앞에다 대놓고도 말이 안 되는 얘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데도 빡빡 우기니까 이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보이는 것까지도 다 뻔뻔하게 부인하는 그 사이코패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사이코패스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 같아요. 앞에 대놓고 얘기하는데도 무슨 소리야 나 그런 거 뭐 인정 못해. 그러니까 그 주인집 딸하고 새벽 4시까지 술 마셨다는데 주인집 딸은 초저녁에 잤대요. 예. 자기 집에서. 근데 예. 끝까지 그 쟤하고 술 먹었다고 뻗대는 거예요. 예. 그 이상하잖아 이게. 근데 남친은 이 여성하고 어쨌든 사랑하니까 교제도 했고 2년 결혼 살았고 얘기까지 나왔던 동거까지 거 아니에요. 했고. 그러면 이 성격을 봤다면 남자가 내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그럼 이걸 안 보여준 거였던 거예요. 2년 그동안 동안. 남자한테는 예. 그냥 헌신적으로 사랑만 해줬구나. 그렇죠. 제 추정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어머니는 간파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제가 지금 완전히 페이크,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있다. 제가 고집도 세고 뭔 얘기해도 들어먹지도 않은 애 같은데 지금 남편한테는 자기 아들한테는 너무 순종적으로 하고 하니까 저게 연기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극단적으로 엄마는 알지. 엄마는 아신 거예요, 내가 볼 새로운 때. 세월들이 예. 아드님 입장에선 당할 수밖에 없는 거고 너무 잘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어머니는 간파한 거고 이 여성 입장에서는 그 간파한 거가 자체가 내가 지금 결혼까지 하려고 재혼하려고 준비가 거의 세팅이 다 됐는데 그잖아요. 편의점도 운영하실 정도면 어느 정도 자산은 좀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엄마가 방해 요소가 나타나니까 저 방해물을 일단 제거를 해버리자. 그 정신 나간 년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거가 들으면 들을수록 이게 간담이 선언한 게 끔찍해. 누가 걸렸어도 죽을 상황이란 얘기예요. 이 여자한테는. 이 여자는 무서워 이거. 네, 이 사람 자체 나쁜 사람이란 얘기예요. 고유정이 그다음에 저 구미 DNA 나갔는데도 아주 유사해요. 예. 전 유사하다 그죠? 봅니다. 예, 교수님이 선정한 이유를 알겠어요, 제가요. 보니까. 살벌해요. 어휴, 하여튼 뭐 오늘 중요 사건 2번째 꼭지 네. 했습니다. 아이고,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